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일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를 좀 보면 코스피가 오늘이 거래량도 늘면서 1.3%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정도면 그날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아직 변동성은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날로 보이는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때는 1.24% 정도 올랐죠. 근데 제가 일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뭔가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만 좀 보면 확실히 좋은 모습은 맞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누적 거래를 보면 현재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왔다가 빠지는 거기에 이제 횡보 이런 모습인데, 그동안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기관들은 이미 사고 있었고,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좀 많이 했었죠. 방향성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그날이 나왔다라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면 조금 의아한 모습이긴 한데, 분명히 요 당시 때 기억 나실 겁니다. 요 당시 때 제가 정확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요 당시 때 제가 대형주들을 매수했던 것 같아요. 이때 SK 하이닉스를 한번 매수했다 실패하고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저는 못 들어가고 아마 제 와이프만 딱 도치형에서 들어갔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요렇게 확대해 보면, 아마 저는 요 언저리에서 이제 시장이 돌아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었는데, 한번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꽤 큰 어떤 좀 놀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것일 수 있고, 근데 와이프는 정확히 여기서 그때 매수했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에서 이만큼 오는 한 3달 정도, 그때도 사실 회원분들에게 많은 좀 이렇게 문의 혹은 민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사실 여기랑 여기 이렇게 보면 지나고 나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당시 때는 요게 꽤 무서웠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 언저리 때부터 대형주들이 다 시작했던 이런 모습이 기억나는데, 사실 이때도 그랬고 그날이라는 어떠한 신호에 맞게 그냥 움직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그날이라는 것이 오늘 코스피, 지난주에 코스닥에서의 그날일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보면 이 그날이라는 것이 백발백중으로 다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한 7, 8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까지 그렇게 테스트의 결과가 나왔고,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여태까지 잘 맞았다.
한 7, 80% 이상으로 시장의 어떠한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를 좀 명쾌하게 잡아줬던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경험치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코스피를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분명히 이 언저리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나오고 요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강한 어떠한 지지선이라면 좀 믿고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이 2250 이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일단은 그 신호가 맞았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따라가겠다라고 아까 그 일지에다가 썼습니다. 일단 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에 한 뭐 며칠 정도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이것을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저리 저가 이 저가 부분을 깨지 않고 이 안에서 변동성은 괜찮은데요. 깨지 않고 올라가 준다면 이것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닥이었구나를 확인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뉴스들을 보면 확실히 시장에서는 현재 움직이는 어떠한 뉴스는 금리 인하 관련한 뉴스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무역 분쟁 관련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G20이 이달 말에 있잖아요. 이달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G20이라는 어떠한 기대감이 일단은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고용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어떠한 시장 기대치들이 좀 많아지면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6월은 좀 빠를 수도 있다. 다만 9월, 12월은 확실히 한 번씩 두 번 정도 낮출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빠른 곳은 7월에 그러니까 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7월에 한 50bp 정도를 낮출 것이야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예측치들은 오히려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특히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면 S&P 500이 3,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S&P 500을 보면 3,000포인트면 어느 정도냐면 뭐 그때 여기 이제 깨지 못했던 대충 요 자리가 되겠네요. 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게 생각했던 요 자리를 일단 깬다, 돌파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돌파 이후에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단은 테스트하러 간다. 그 다음에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테스트한다. 지금 반등을 여름까지는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이런 어떤 좋은 전망들이 나오면 그때가 고점이었을 때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겁이 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일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들 중에서 현재는 한 요 정도가 좋은 뉴스이고 여기는 조금 이상한 뉴스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 뉴스들이 많은데 뭐라고 할까요? 그 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을 때가 고점일 때가 더 많았고 시장에서 나쁜 뉴스들이 나올 때 고점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히 말하는 뭐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간다라는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보면 현재는 시장에서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안 좋은 뉴스들로 인해서 금리를 낮춘다든지 안 좋은 뉴스들이 있어서 G20에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뭐 그 외신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 그래도 전설이라고 하기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인터뷰들을 좀 보면 현재 S&P 500이 그리 뭐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고평가는 아니다. 다만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뭐 PER도 얘기하고 과거의 PER과 대비했을 때 현재 그리 뭐 그렇게 심각한 고평가는 아니다라든지 혹은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PER은 뭐 용인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런 많은 뉴스들이 지수 그 자체를 보는데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가는 항상 미래의 어떤 무언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현재 어떤 상황은 과거의 어떤 경제 지표들, 실적들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 주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재 그 자체 혹은 과거의 어떤 통계들은 좀 그닥 뭐 이렇게 막 심하게 망가진 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무역전쟁 관련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시장에서 좀 많이 변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실적만 믿고 간다든지 혹은 지수만 믿고 그 지수를 따른다든지 하는 것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결정하기에는. 그 뒤에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순간 결정하기에는 지수 그 자체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근데 실적을 볼 때는 기업을 볼 때는 당연히 실적이 기준이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코스피 지수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코스피에 그런 기준이 되는 코스피에 그날이 나온 것이 매우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날이 틀릴 가능성보다 맞았던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늘을 그날로 보고, 즉 추세가 이제는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즉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좀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믿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는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보면 큰 대형주들이 바닥권에서 죄다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아직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형주들이 조금 더 움직여줘야 좋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회원이 오늘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어떨 때가 그러니까 차트 매매를 했을 때 가장 확률이 좋으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것이지만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을 이용한 재빠른 매매로 하는 뭐 낙폭과대, 뭐 낙주 매매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흔히 많이 권하진 않죠.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떨어지는 그 낙폭에 대한 어떤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떨어지는 그 낙폭이 아주 그냥 딴 거는 다 상관없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급에 의해 잠깐 흔들리는 것일 때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권할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저에게 여쭤보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카페 보면 12주 도전기
얘도 표현했던 것처럼 정배열일 때 크게 시장이 정배열일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MACD라든지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든지 뭐 RSI라든지 흔히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잘 맞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 지표들은 우상향할 때 잘 맞거든요. 우상향할 때. 오히려 우상향할 때 볼린저 밴드가 더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쵸? 그래서 우상향의 기준이 뭐냐, 그냥 흔히 말하는 정배열이냐라고 했을 때, 흔히 보통 세팅되어 있는 정배열 값 말고, 저는 좀 크게 정배열을 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정배열을 보통 뭐 5, 20, 60, 120, 240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배열을 한 요 정도로 봐요. 한 크게 그냥 25, 26 정도, 그리고 100, 그리고 300. 요 세 개가 정배열돼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 코스피 정배열 구간이라고 보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쫙 펴져 있을 때 주가가 검은색을 밑으로 깼다가 검은색을 치고 올라갈 때 매수, 검은색을 깰 때 매도, 매도. 이 언저리는 정배열 초입이니까 뭐 요런 자리가 매수가 되겠네요. 매수 혹은 매도, 그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정배열에서 스토캐스틱, 뭐 MACD,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조금 잘 맞는 느낌이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거 보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뭐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는 보조 지표들, 그쵸? 그래서 일단 핵심은 그러니까 회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시장이 약세라는 이유로 매수하지 말아야 되느냐, 매수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약할 때 상승하는, 실적도 좋으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도 심하고 혹은 좀 극단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일반 시장이라는 건, 시장이 약하다라는 건 평균적으로 약하다라는 건데 혼자 튀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거나 손절을 잘 한다면 충분히 좋은 어떤 매매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5, 10, 20, 60 정도까지만 보고 정배열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25, 100, 한 300 정도, 요 세 개 정도,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요렇게 크게 정배열되어 있다면, 큰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어 있다면 보조지표와 함께 단기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좀 오랫동안 정배열했던 것들을 하나 정도만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고영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고영이 오늘 좀 좋은 자리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냥 이동평균선으로만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보조지표는 보는 사람의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배열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구간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정배열이 쫙 펴져 있는 구간. 여기는 아니죠. 여긴 잠깐 펴져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 펴져 있고 또 이렇게 펴져 있는 이 구간이 정배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면
저는 그 기준을 최근에 강한 상승했던 구간만 보면 저는 그 기준을 셋 다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20일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 그리고 뭐 한 30일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로, 요 안에 숫자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치면 매수, 매도, 매수, 이 연절에서, 그쵸, 이 연절에서 매도, 또 매수, 이 연절에서 매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기술적 매매 하는데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이란 종목이 오늘도 보면 이게 보면 어때요? 아직 정배열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약간 좀 좋은 모습이 나와서 좀 오늘 관찰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그쵸, 오늘 요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시장에서 그날이란 것이 일단은 나왔다. 근데 고민되는 어떤 뉴스라든지 악재성 어떤 내용들도 분명히 있고, 플러스 호재성 뉴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은 호재성 뉴스보다는 악재성 뉴스가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악재성 뉴스들이 더 많을 때 오히려 고점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더 많았고, 오히려 계속 상승하는, 그러니까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구간들이 더 많았고, 호재성 뉴스가 가득 찼을 때가 오히려 고점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때가 딱 이렇게 비교되는 것 같아요. 과거 요때 2016년 초반이 정말 무서웠던, 아주 흉흉했던 뉴스들이 많았을 때 바닥이 잡혔었고, 요 언저리가 삼성전자가 300만원 간다라고 400만원 간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였었고, 지금은 시장이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이 가장 힘들 것이다. 한국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뭐 안 좋은 뉴스들이 엄청 많은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구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한 1, 2주 정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분할로 계속 시장을 사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지금 만약에 진짜 바닥이어도 지나고 나보면 이런 바닥도 상당히 무서운 변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극복하고 누구나 아는 좋은 경기가 오기까지는. 근데 요런 변동성 구간은 단기 트레이딩 매매는 상당히 어렵고요. 한다면 아주 짧게 해야 되고, 아니면 그 변동성을 시간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오히려 지나고 나보니 좀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네요. 일단 시장은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정말 되면 시장이 꽤 많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G20대 어떤 좋게 해결이 되고, 뭐 금리 인하까지 뭐 된다거나, 유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유가도 빠지고 약세에다가 달러 약세에다가, 그쵸, 금리 인하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시장은 한번 버블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혹은 기술적인 매매 차트를 보지 않고 하는 매매일 경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정배열되어 있는 그것도 이동평균선이 큰 거, 적어도 뭐 한 25, 100, 300 정도 되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 검정색 25일 정도를 25일 정도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실적을 보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좀 많은 것들을 좀 봤으면,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시가총액 한 1번에서 한 300까지, 그리고 코스닥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1에서 한 50 정도까지, 안에 있는 종목은 유동성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안에 있는 종목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검토하다가 쭉 이제 차트를 쭉 내려가다가 좋은 자리가 나오면 매수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약세장일 때 혼자 올라가는 애들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손절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하면 훌륭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영이라는 종목을 조금 째려보고 있었다. 일단 고영의 실적이 뭐 우량한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일단 고영을 보고 있었고 꽤 많은 어떤 지지와 저항 구간에 놓여 있지만 방향은 위쪽으로 향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